자, 그래서 뭐 그래도 기존에 제가 드렸던 뭐 워크북이나 이런 건 있으니까 그거는 그래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학습하기는 어쨌든 좋으니까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자, 오늘의 진도를 얼른 합시다. 벌써 9시네요, 시간이. 자, 속도를 좀 내서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너무 늦게까지 하면은 좀 힘들 테니까 속도를 좀 내서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일단은 처음에 구독된 패턴을 보면은 도입 주제 설명 요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소재를 갖고 먼저 시작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 처음에 도입부에서 디지털 기술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디지털 기술이 비물질화라는 말이 나오거든. 이 말을 좀 잘 봐야 될 거야. 비물질화를 가속화시켜서 물질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만든대요. 자, 여기서 비물질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질이 아닌 걸로 만든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질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를 가속화시킨대요. 그러니까 비물질로 만드는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한다는 소리야. 말을 풀어서 하자면. 그래서 이 물질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하는 게 바로 디지털 기술이다.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주제를 보자면 비물질화는 단지 디지털 상품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래요. 또 이게. 그럼 또 다른 뭔가가 있겠죠. 다른 것들도 한번 보자. 설명 부분을 보면 더 적은 물질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무거운 원자가 가벼운 비트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무거운 원자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물질을 말하는 거고 비트라는 거는 비물질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비트라는 것 자체가 뭐야? 그 우리 컴퓨터 시간에 배우잖아. 비트, 바이트, 뭐 킬로바이트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 어떤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단위, 디지털의 단위. 됐어요? 그러니까 디지털적인 그런 물질, 그러니까 비물질화가 된다는 건데 여기서 가볍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컴퓨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뭐 무게가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대체되기 때문에 더 적은 걸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그래 이제 그 요약을 한 건데 이 요약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디지털 기술은 물질에 적용이 돼서 물건을 소프트웨어처럼 행동하게 만든다. 방금 전에 말한 거죠. 이 가벼운 비트로 대체된다는 것 자체가 물건을 소프트웨어처럼 행동하게 만든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과 인용이 나오는데 이 부연 설명이 뭐라 나오냐면 이게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가 동사가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거든. 보면은 그럼 여기서 명사라는 거는 물질적인 걸 말하는 거고 동사는 소프트웨어적인 걸 상징하는 거야. 여기에서. 그래서 동사가 더 유동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고요. 소프트웨어가 모든 걸 먹어치울 거다라고 말한 것도 소프트웨어가 대세가 될 거다. 뭐 이런 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글 전체 내용 다 읽은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영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잘 보이니? 뒤에 미나랑 잘 보이니? 자, 볼게. 자, 디지털 기술은 가속화한답니다. 비물질화예요, 이게. 자, material이 이제 물질인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동사에서 IZE가 붙으면은 뭐뭐화하다라는 뜻이거든. 뭐뭐화하다. 그러면 이제 materialize 하면은 물질화하다인데 materialization 명사형이니까 물질화가 되는 거고 D가 붙어서 반이어가 돼서 비물질화가 되는 거야. 그니? 자, 디지털 기술은 비물질화를 가속한답니다. by ing 뭐 함으로써 hastening the migration 이동을 가속화함으로써 제품에서 서비스로. 제품은 가시적인 거, 서비스는 비가시적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됐나요? The liquid nature of services. 자, 서비스의 유동적 특성은 의미합니다. 대절 이하를요. They don't have to be bound to materials. 여기서 be bound to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be bound to 명사예요. 명사. 뒤에 명사 나왔죠. 자, be bound to는 뭐뭐에 얽매이다라는 뜻이야. 뭐뭐에 얽매이다. 아래 써놨어요. 자, 그러면 그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즉 서비스들 말하는 겁니다. 서비스들이 물질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이 서비스의 유동적인 특성은요, 서비스가 물질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헷갈리면은 아래 출제 포인트에 써놨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글의 소재는 비물질화예요.
비물질화. 이거에 대한 설명문이야. 설명문. 자, 근데 다시 한번 보자. 비물질화의 개념에 대해서 말을 한 건데 이게 뭐냐? 산업이 제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비물질화라는 거야. 제품에서 서비스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좋은 산업이다라고 했는데 요새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은 산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좋은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서비스의 일종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이게 뭔가 가시적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만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이 강의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자, 이런 걸 의미하는데 여튼 서비스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죠? 무형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플렉서블 하다는 거야. 플렉서블. 유연하다고요. 뭐가? 비물질적인 상태. 서비스란 플렉서블하다. 유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다음 내용이 주제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But 그러나 Dematerialization, 비물질화는 is not just about digital goods. 자, 디지털 상품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래요. 여기까지가 디지털에 관련된 거였는데 이 비물질화는 디지털에서만 뭐 적용되는 건 아니다. 다음 내용 가보시죠. 자, 문장이 좀 길게 나왔는데 the reason 하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재에서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앞에 나와 있는 the reason을 수식하는 거고 이 the reason 뒤에는 관계 부사 y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생략이 아닙니다. 왜냐면 뒷부분 문장을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죠.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으니까 관계 부사 y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괄호 하는 이유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빨간 괄호 하는 이유. 됐죠? 자, 빨간 괄호 봅시다. Even solid physical goods. 자, 심지어 solid는 뭔가 고체죠. 고체의 물리적인 제품조차도요. 예를 들면은 소다캔, 그 탄산음료 캔과 같은 고체의 물리적 상품조차도 can deliver more benefits. 더 많은 이익을 전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자, 뭐 하는 동안에 while inhabiting less material. 자, inhabit less material 하고 나는데 더 적은 물질을 뭔가 inhabit 하면은 뭔가를 지니고 있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이 어떤 물리적 상품을 이제 이렇게 많은 이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랍니다. Their heavy atoms. 그들의 무거운 원자가 이 substitute이 이제 대체하다라는 뜻인데 뭔가 무게가 없는 비트로 대체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좀 설명을 해줄게요. 뭔 말인지 들어봐.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물질화라는 것 자체가 디지털 상품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디지털 상품이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분이 접하기 좀 쉬운 거는 그냥 그 문상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문상. 얘네가 이제 저기 편의점 가서 문상 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직접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막 쿠폰 같은 번호 같은 거 입력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디지털 상품을 말하는 건데 디지털 상품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탄산음료 캔이래요. 그냥 사이다 같은 거. 그런 거와 같은 고체 물리적 상품이 있대. 근데 얘네가 더 많은 이익을 전달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많은 이익이 의미하는 면은 뒷내용을 좀 더 볼게요. 자, 더 많은 이익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그들의 어떤 무거운 원자가 이걸로 대체되기 때문이랍니다. 이걸로 대체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쿠팡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쿠팡이나 아니면 배달의 민족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니네가 이제 일반적으로 물건을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어떻습니까? 그 매장에 직접 가서 그 이제 그 물리적인 거를 우리가 이제 사는 거고 그걸 구매해서 우리가 들고 집으로 와야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루틴인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이제 배송을 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그냥 그 디지털화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판매자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어떤 고체의 무거운 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전시해 놓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사진만 찍어 갖고 올려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 무거운 게 비트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훨씬 더 많은 양을 팔 수 있죠. 판매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됐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여러분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 The tangible is replaced by intangible라고 나와 있는데 tangible, intangible 이게 이제 유형의, 무형의 뭐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더 플러스 형용사잖아 지금 더 tangible이니까 그럼 무형의 것들이라고 무형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원래 명사죠 명사. 우리가 이제 중딩 때 배울 때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하는 사람들 보통 이렇게 배워요. 근데 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단수형 나온 거 보시고요. 자, 유형의 것은 대체됩니다. 무형의 것에 의해서 대체가 된답니다. 즉 어떤 무형의 것이냐? 동격 나오는데요. Like better design, 더 나은 설계, innovative processes, 뭐 혁신적 과정, smart chip,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라인 연결. 이런 게 뭐야? 다 무형의 것들이잖아. 눈에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우리가 뭐 만지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은 무형의 것에 의해서 이 유형의 것이 대체가 된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대절이 나와 있는데 이 대절은 앞에 나와 있는 intangible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스위치 좀 주의하세요. 스위치 주의. 왜냐면 intangibles는 복수형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do라는 형태를 쓴 겁니다. 자, that do the work 일을 하는 무형의 것이래요. 어떤 일이냐면은 that more aluminum atoms used to do. 그러니까 여기서 used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곤 했다, 한때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러면 더 많은 알루미늄 그 원자들이 한때 했었던 일을 하는 무형의 것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알루미늄 원자라는 게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유형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형의 것. 그러니까 원래는 유형의 것이 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무형의 것이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여기에 설명을 좀 달아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루미늄 원자는 물질적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물질적 대상. 이 물질적 대상이라는 게 유형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근데 알루미늄 원자들은 물질적인 것들이고 여기서 드는 예시는 뭐라 나와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을 한번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봐봐. 자, 스마트폰 가격은요. 누가 얼마나 재료를 많이 썼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술력의 집약이잖아.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술력이라던가 어떤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게 다 설계 이런 게 뭡니까? 무형의 것이잖아요. 무형의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쌤 디자인 눈에 보이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디자인이란 건 설계를 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봐. 설계하는 과정. 설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설계하고 저런 식으로 설계하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기술력. 기술력이란 건 뭐야? 아이디어잖아. 아이디어. 그치? 이런 것들이 다 뭐냐는 거야. 무형의 것들이라는 거죠. 무형의 것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의 가격을 판단하는 것처럼 더 이상 이제 뭡니까? 원재료의 부가가치가 중요하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라고.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처음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 유형의 것에서 무형의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더 좋으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한테? 아니 판매자한테도 좋고 구매자한테도 이게 좋다 이거야. 양쪽에게 다 좋으니까 유형의 것에서 무형의 것으로 점점점 변화하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지. 됐어? 내용 이해되니? 자, soft things라고 나와 있는데요. 좀만 내릴게요. 여기 soft things라고 나왔는데 부드러운 것이라고 했죠? 근데 예시가 뭐냐면 like intelligence야. 지능과 같은 부드러운 거예요. 잘 봐. 지능인데 부드럽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부드럽다는 건 아까 쌤이 썼던 플랫서브와 같은 말이야. 유연하냐, 유연함. 그러니까 진짜 촉감이 부드럽다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유연성을 의미한 거예요. 유연성. 유연성이란 건 뭐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가변성 또는 유연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능과 같은 그런 유연한 것들이 are thus embedded into her things. 그러니까 단단한 물건들에 넣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단한 물건이라는 건요. 아까 쌤이 예시 들었던 스마트폰을 생각해봐. 스마트폰. 우리가 스마트폰 기계만 있어. 아, 나 이거 없구나 지금. 자, 스마트폰 기계만 있어. 그럼 이거 뭐야? 그냥 단단한 것, 그냥 물건이야, 물건. 근데 여기에 뭐 어플도 없고 실행도 안 돼, 켜지지도 않아,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뭐야? 그냥 그냥 스마트폰 그냥 공기계죠, 공기계. 아무 기능도 없는. 근데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는 거야? 소프트 띵즈를 집어넣는 거야. 디자인을 이렇게 할까? 어떤 기술을 넣을까? 어떤 앱을 개발해서 넣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야. 어떤 기능을 넣을까? 등등등. 이런 게 뭡니까? 다 가변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이것 자체, 이 유형의 것 자체를 우리가 얘를 고치려고 하면은 이거는 좀 어렵겠죠. 얘 자체를 바꾸려고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이 마우스의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얘를 완전한 네모로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다 이거 갈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는 바꾸기가 힘들잖아. 이거는 유연한 게 아니죠. 유연한 게 아니라 뭡니까?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유형의 것은 고정되어 있다고. 바꾸기가 어렵다고. 쉽게 말하면 바꾸기가 어렵다고.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 뭐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쉽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쉽게. 그렇죠? 그러니까 유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뭔 말인지 이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보시고요. 다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단단한 물건에 삽입이 됩니다. 알루미늄과 같은. 이 알루미늄은 유형의 것을 말하는 거죠. 얘는 무형의 것. 무형의 것이 유형의 것으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소프트 띵즈냐 대절 나오는데 이 대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도 역시나 이 두 가지 다 주의하세요. 어법적으로. 여기서의 대 관계 대명사고요. make 앞에 나와 있는 soft things가 선행사예요. soft things. 제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복수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여기 앞에 명사가 알루미늄도 있고 hard things도 있는데 뭐 인텔리전스도 있고요. 근데 얘의 선행사가 soft things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like intelligence와 like aluminium은 둘 다 예시로서 쓴 거기 때문에 선행사로서의 가치가 없고요. soft things나 hard things 둘 중에 하나가 선행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 목적어를 보면 hard things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요 목적어와 주어가 똑같네요. 단단한 것이 단단한 것을 더 잘 행동하게 만든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라면 여기 제기대명사를 써야죠. themselves. 그죠? 근데 hard things가 나왔으니까 주어는 요 녀석으로 잡는 게 맞다. 그래서 얘가 선행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만듭니다. 그 단단한 것들을요 더 많이 행동하게 만든대요. 소프트웨어처럼요. 됐어? 자, 이거를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한 건데 다시 한번 봐봐. 지능과 같이 부드럽다라는 건 뭐다? 유연함을 말하는 거다. 변화할 수 있음을 말하는 거다. 쉽게 변화할 수 있음. 물질이라는 건 한번 만들면은 수정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체와 같은 형질을 띈 것이고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 강의하고 있는 것도 얼마든지 내가 뭐 여러분에 따라 또는 내 마음에 따라서 그냥 바꿀 수 있잖아. 얼마든지. 선생님 이렇게 수업하는 거 별로야? 그래? 그렇게 바꾸지 뭐.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하지만 이미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들은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유형의 것은 바꾸기가 어려워. 무형의 것은 바꾸기가 쉬워.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고 있다? 바꾸기 어려운 이런 유형의 것에서 무형의 것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다. 왜? 그게 더 좋으니까. 쉽게 말하면. 변화 이제 가변성이 뛰어나다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 아니었나? 뒤에 더 있네요. 문장이 좀 기네요 이게 질문이. 자, 이어서 볼게요. Material was infused with bit. 이 bit가 infuse 하면 주입시키다인데 PT형 나왔으니까 주입된 겁니다. 자, bit가 주입된 물질적 상품들이래요. 이게 뭐야? 그냥 디지털 상품들. 됐어? 인터넷에 니네 쇼핑몰 사이트 들어가면 있는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 자,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행동합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 그들이 무형의 서비스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사진을 보면은 옷 사진 같은 걸 보면은 그 옷은 실제로 존재하는 유형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유형의 것이죠.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디지털로 된 어떤 그런 디지털 그냥 그런 거잖아요. 디지털이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형의 것이지만 무형의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쇼핑몰 사이트를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꼭 완전 디지털 되어 있는 거, 아까 말했던 뭐 문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 이런 유형의 것도 무형화하고 있다라는 거야. 비물질화 되어가고 있다.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요약 및 주제를 이제 말한다고 했죠. 이거를 좀 더 강화해주는 말 두 문장이 나옵니다. Nouns morph to verbs. 명사가 동사로, morph는 변하다예요. 명사가 동사로 변한다.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처럼 동작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명사와 하드웨어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바로 유형의 것이에요. 유형적인 것. 자, 근데 동사와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바로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거래. 쏘리. 무형의 것.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아래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문장. 자,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사람들이요, 이와 같이 말하곤 한답니다.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예시를 좀 들어놨는데요. 이게 이제 뭔 얘기하는 거냐면요. 결국에는 지금 대세는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잡아먹는다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뭔가 물건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핸드폰 자체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됐어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 및 요약을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디지털 기술은 뭐다? 물질화를 가속화시키면, 이거 잘못 썼네요. 물질화가 아니라 비물질화인데 죄송. 여기다 D만 붙여주세요. 자, 비물질화를 가속화시키며 모든 물질적 제품을 소프트웨어처럼 작동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요거만 좀 바꿔주세요. 자, 내용이 조금 어려웠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갈게요. 자, 원문은 이제 이거는 수능의 7대 함정 내용인데요.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방금 전에 비해서. 자,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도입 주제 예시 나왔는데 예시 부분에 설명 부분이 길다라고 이제 달아놨죠. 그래서 예시 부분을 제외하고 도입과 주제 내용만 가보겠습니다. 도입 부분 먼저 보죠.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스스로에 대해 이해하는 점이 미흡하대요. 이게 문제점이랍니다. 스스로가 뭐냐, 그러니까 나 자신은 뭐냐,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게 가장 큰 문제랍니다. 주제를 볼게요. 학생들의 강점을 키우고 약점을 피하거나 극복하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피지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랑 좀 다르구나. 어쨌든 나를 아는 거, 나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한데 나 자신을 아는 것 자체가 미흡하다는 거죠. 학업적으로 들어가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봐. 내가 예전에 신입생들 오면 항상 물어봤던 건데 학생들한테 뭘 물어보냐면, 야, 너 영어 잘해? 아니요. 여기서 잘한다고 하는 학생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잘해? 아니요, 잘 못해요. 그럼 너는 영어 어려워? 예, 어려워요. 그럼 넌 영어가 뭐가 어려워? 넌 뭘 잘하고 뭘 잘 못해? 영어에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거를 완벽하게 대답한 친구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밖에. 제가 거의 한 40명은 물어봤었거든요. 고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근데 제대로 대답한 게 한 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대답할 때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그냥 문법 좀 어렵고 제가 단어도 좀 잘 안 외워갖고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말아요. 근데 이 학생을 가르쳐 보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뭐 단어가 어법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딴 게 문제야, 딴 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자기에 대해서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는 더 잘하게끔 하고 내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못하는 거를 어떻게 좀 피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배워야 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용은요. 별거 없죠?
자, 가보겠습니다. 내용. The biggest problem for students. 자, 학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As for people in general. 여기서 as for는 뭐뭐와 마찬가지로 라는 뜻입니다. 아래 써놨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일반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학생들에게 큰 문제점은 is understand themselves. 그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What are your strengths? 너의 강점이 무엇이냐? What are your weaknesses? 너의 약점이 뭐냐? What are your personal limits? 너의 개인적 한계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느냐, 아니, 나에 대한 파악, 이걸 우리가 영어로 사실 이거 안 써도요.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해요. 메타코그니션,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메타인지. 메타인지라는 것 자체가 약간 배경식적인 건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찾으면 아마 초인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저기 사전 검색하면 이 메타인지라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파악을 잘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자, 여기에서 다음 문장 보시면 you must learn, 여기 must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 must가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필자의 요지 또는 주장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문장입니다. 너는 배워야 돼.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너는 배워야 돼. 이게 바로 뭐야? 필자가 하고 싶은 말. 됐어? 여기가 바로 요지문이 되는 거야. 너는 뭘 배워야 되냐? To build on your strengths. 너의 강점을 build on하고요. 키워나가고요. And cautiously avoid your weaknesses. 너의 약점을 신중하게 피하거나 better yet, 그게 아니라면 더 좋게 overcome them.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을 배워야 된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주제 또는 요지. 그 다음에 바로 예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예시예요. 문장 끝까지. 그러니까 예시가 좀 길게 나왔습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A surprising number of students enter university. 자, 여기서 스위치 하나만 좀 주의하자. number of 나왔죠? 뒤에 복수명사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주어 표시를 해놨어요. 스튜던트에. 그래서 이 enter라는 녀석의 스위치를 좀 주의하세요. 스위치 주의. 자, number of는 많은이란 뜻이죠. 많은. number of. 자,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체크는 해둘게요. number of의 이제 복수명사. 그럼 뒤에는 복수형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number of가 있죠. 이거와 대조되는. 자, 더 number of도 뒤에 복수명사가 옵니다. 하지만 얘는 단수 취급해요. 자,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number of는 복수명사를 수식해서 많은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그래서 이 복수명사 자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에 맞는 동사를 쓰는 거죠. 더 넘버로는 어떻습니까? 오브의 복수명사가 앞에 나와 있는 더 넘버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이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더 넘버로를 해석하면은 뭐뭐의 수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의 수, 숫자. 그럼 더 넘버 자체가 주어가 됩니다. 넘버 단수형이죠. 따라서 단수에 맞는 동사를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의 차이점이 어와 더밖에 없잖아요. 지금 차이점이. 그렇죠? 어와 더밖에 없는데 지금 수식관계나 해석도 전혀 다르고 뒤에 나오는 수일치도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이씨 뭐 언어버러브가 많은가 더너버러브가 많은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얘네가 시험 상황에서. 그러니까 외우는 법을 알려줄게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너네 얼라도브 알죠? 얼라도브가 무슨 뜻이야? 많은이잖아. 오브가 붙으면 많은이에요. 됐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다음 내용 가봅시다. 자, 예시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봅시다. 앞 내용은 잠깐만 상기하고 갈게요. 앞 내용 다시 한번 뭐였냐면 쏘리 내가 앞 내용을 해석도 안 했구나. 미안하다. 미안. 자, 예를 들어서 놀랄 만큼의 많은 수의 학생들이 enter university 대학에 간답니다. 대학에 입학한대요. 어떤 상태로? With a limited command of written English. 그러니까 written English니까 쓰여진 영어, 즉 영작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글쓰기. 그러니까 영어 글쓰기에 제한된 구사력, 오케이? 이거를 가진 채로 대학을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작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학 간다. 이 얘기하는 거야. 자, 이런 상태에서 if your written English is weak, 너의 영작 능력이 약하다면
You can work around your deficiency. 여기서 work around가 아까 위에서 나왔던 overcome과 같은 뜻입니다. overcome. 극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극복하다. 너는 극복할 수 있답니다. Your deficiency. deficiency는 부족함이란 뜻이에요. 부족함. 됐어요? 그러니까 너의 부족함을 뭔가 극복해낼 수 있대요. 영장 능력이 이제 약하다면요. 자, 약점 찾았잖아. 그렇지? 약점 찾았으니까 이제 약점을 보완해봐라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 아까 우리 위에서 주제문에서 뭐라고 했어? 지금 여기 주제에서 너가 이런 거를 배워야 된다며. 네가 잘하는 거는 키워나가고 약점을 피하거나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라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예시를 드는 건데, 야, 네가 만약에 대학을 가는데 네가 영작을 못해. 그러면은 그거는 극복할 수 있어.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랍니까? Don't try. 시도하지 말래요. To write sentences that are beyond you. 그러니까 너를 넘어서 있는 문장을 쓰려고 노력하지 말래요. 자, 이게 뭔 말이냐 다시 한번. 너를 넘어서는 문장이 뭐냐면요. 네가 네 능력만큼에서 쓸 수 있는 그 어떤 영작이 있을 거냐. 영작 능력이 있을 거냐.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됐어? 너의 능력 밖에 있는 겁나 어려운 문장을 쓰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됐죠? 또 뭐 하지 말래요? Don't get so tangled up in words that your meaning isn't clear. 여기 잠깐 보시면 이 소댓을 제가 체크만 해놨거든요. 이거 뭡니까? 소댓이야 소댓.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tangled가 이제 보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어떤 구성인지 그 구성에 대한 거를 좀 설명해 줄게요. 잠깐 보시면 우리가 애초에 이 소댓 구문 있잖아. 소댓 구문.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 소댓 구문 자체에서 이 물결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 원래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요. 형용사나 부사. 원래 왜 그러냐면 so가 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사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물결 자리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옵니다. 이건 뺄게요. 자, 이런 상태인데 지금 tangled라는 PP형이 나와 있어. 과거분사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 so that 사이에다가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앞에 get이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get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 보어가 나오면 뭐뭐해지다라고 해서 그래요. 뭐뭐해지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뭐해지지 말아라 이런 뜻이야. 뭐뭐해지지 말아라. 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연결해서 보자면 tangled up 하면은 뭔가 얽히고 설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in words는 단어니까 단어들에 너무 얽히고 설켜 있는 상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너무나 얽히고 설켜져 있어서 your meaning isn't clear. 너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게 하지 말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어들 속에 너무 막 뒤엉켜서 그러니까 단어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뭔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말이 그래서 뭐냐 이게 좀 이제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전달 자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불분명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쓰라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단어 그냥 간결하게 딱딱딱 쓰고 명확하게 전달해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you should write sentences. 너는 문장들을 써야 된다. 계속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약점 극복하는 방법. They're short and to the point. 자, short는 짧은 거고 to the point는 간단 명료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짧고 간단 명료한 문장들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됐죠? On exams, 시험에서 most professors, 대부분의 교수들은 are not expecting, 기대하고 있지 않답니다. 뭐를? Fancy displays of terminology. 이 terminology가 전문 용어란 뜻인데, 그러니까 전문 용어의 fancy는 멋진, 화려한 이런 뜻이야. 그럼 전문 용어의 화려한 진열. 오케이? 그러니까 용어만 잔뜩 써놓는 거야. 단어만. 뭔가 단어만 잔뜩 써놓으면 뭐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전문 용어의 화려한 나열, 이 전시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교수가 말하는 거는. 즉 교수는 뭘 원하냐면 너가 말하기를 원합니다. 뭘 말하냐? 그들에게, 즉 교수들에게 뭘 말해주냐? 대절 이하를 말해주기를 원한답니다. 너가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다고요. 그 전공 과정을.
그 전공 과정을 네가 알고 있구나,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전달해 주길 바라는 거지. 뭐 전문 용어 뭐 그럴듯하게 이렇게 나열해갖고 이 새끼가 뭐 말하고 싶은 거야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학생들이 뭔가 본인들의 어떤 한계점이 있겠죠. 약점이나 한계점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 결국에 아까 우리 중간에 나왔던 요 지문 여기가 바로 제일 포인트다. 그래서 요 문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글의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글의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런 문장이 빈칸으로 나옵니다. 이런 문장을 빈칸으로 뚫는 거예요. 시험을 낼 때. 알겠죠? 이런 글은요 보통 요약문으로 내기에는 좀 쉽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나왔던 그 문장만 해석할 줄 알면 요약문 껌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모든 포인트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내기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빈칸이 오히려 내기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안 써져 있네요. 빈칸. 네모로 쓸게요. 빈칸이 제일 내기가 좋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됐죠? 만약에 난이도를 좀 낮게 낸다면요 대입파학으로 낼 수 있어요. 대입파. 글의 주제가 뭐냐, 요지가 뭐냐 이런 거. 완전 쉽죠 그러면요. 아까 거기 그 요지문만 해석하면 끝이니까. 이건 난이도가 낮은 버전. 자 다음 내용 갑시다.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인가? 자 패턴이 계속 비슷하네요. 도입 주제 예시로 간답니다. 자 이 도입부에서 소재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이 엄청 길잖아요. 첫 문장이.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축약해 놨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도입부. 자 모든 독성 물질 공정이란 건 과정이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제품에는 더 안전한 대안이 있대요. 더 안전한 해결책이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 그런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계열의 어떤 산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산업은요 그러한 대안이 있다는 거를 부인한대요. 거절한다는 거야. 왜 그럴까?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화공업계, 자동차업계, 살충제업계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더 안전한 대안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인했고요. 그들은 결국 틀렸다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사실을 부인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진 않았네요. 이유를 말하진 않았고 그냥 얘에 대한 예시를 그냥 설명했을 뿐이다. 뭐 이유는 그냥 우리가 좀 추론을 해보자면은 그렇게 하면은 얘네가 손해가 될 테니까. 산업이란 건 결국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해보면 되는데 그 기업체들이 자기가 손해보는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손해볼 테니까 아무래도 그냥 이제 대충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독성 물질 그리고 과정, 공정 그리고 제품은요 in use today 오늘날 사용되는 그런 녀석들에게 있어서 there is a safer alternative. 자, 더 안전한 대안이 있답니다. 자, either already in existence. 자,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아니면 waiting to be discovered. 그러니까 발견되기를 기다리면서요. Through the application of human intellect, ingenuity and effort. 자, 인간의 어떤 이제 intellect는 지성, 지능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ingenuity, 창의력, effort, 노력이죠. 이런 거에 적용을 통해서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잖아. 저런 거에 이미 얘가 해로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락스를 샀어요. 락스. 근데 락스가 몸에 되게 안 좋잖아. 근데 이 락스 대신에 화장실 청소하기에 좋은 어떤 다른 게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거는 유독성이 아닌 거야. 더 안전한 거야. 사람의 몸에. 인체에 좀 해로움이 덜한 거야. 훨씬. 그러면 당연히 그걸 쓰는 게 더 좋겠죠. 그 대안책을 쓰는 게 더 좋겠죠. 더 안전한 거. 하지만 각종 산업계에서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들 밥줄 끊기니까. 겠죠 아무래도. 됐어요? 그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 처음에는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창의력이나 지력이나 노력 이런 거를 적용한 거겠죠. 야 이렇게 하면은 몸에 더 좋아. 몸에 해롭지 않아. 이게 다 뭐야?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면서 어떤 그런 더 안전한 대안책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in almost every case, 거의 모든 경우에 the safer alternative, 더 안전한 대안이 is available, 이용 가능하답니다. at a comparable cost,
comparable은 비슷한이에요. 비슷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대. 비슷한 비용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더 안전한 대안책이 너무나도 비싸다면 우리가 좀 꺼려지겠지만 비용도 비슷하답니다. 자, 근데 주제를 볼게요. 그럼 여기서 밥줄 끊기거나 이런 건 아닐 가능성이 있겠다. 한번 보죠. 산업은 may reject these facts. 이러한 사실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complain, 불평할 수도 있답니다. About the high cost of acting. 그러니까 높은 행동 비용에 대해서요. 높은 행동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동 비용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락스를 쓰고 있어. 근데 이 락스가 몸에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그 더 대안책이 있어. 그래서 막 이제 사람들이 막 따지는 거야. 아니 이거 몸에 더 좋은 거 있는데 이걸로 좀 바꿔라. 그러면은 이 제품을 새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존에 나갔던 거 다 없애버려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신제품 개발도 해야 되고, 인건비 들어가고, 연금이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뭐야?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비용이라는 거야. 비용. 오케이? 그런 것들이 다 뭐야? 행동하는 거잖아. 행동하는 거. 근데 이 행동의 비용이 뭐야? 높잖아요. 귀찮잖아. 그렇잖아. 지금 이렇게 팔아도 먹고 살만한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산업이.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거는 그냥 기업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회사 입장에서. 하지만 역사는 set the record. 기록을 수립합니다. straight, 똑바로요. 그러니까 기록을 똑바로 세운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요. 바로 뭔가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set the record straight라는 단어를 써놨는데요.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걸 바로 잡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잡다. 됐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correct야, correct. 정정하다, 수정하다.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됐나요? correct. 한 단어로 쓰면. 하지만 역사가 그런 내용을 바로 잡네요. 역사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요. 좀 어리네. 자, 예를 들어서 the chemical industry, 화공업계는요, denied, 부인했대요. 대절이야. 네. 교수님께서 몇 시 끝나지 지금 바로 안 아, 그래요? 데리러 오는 시간 때문에. 한 10시, 그럼 테스트는 다 봤냐? 아니요. 10시 한 반 정도? 10시 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denied의 대절, 여기까지가 대절이고요. 보시면 화공업계는 대절이야를 부인했답니다. 대절이야 볼게요. There were, 있었다고요. 뭐가? Practical alternative, 실용적인 대안들이 있었다는 걸 부인했대요. 이 실용적인 대안이 뭡니까? 얘네가 뭔가 이 화공업계에서 만든 뭔가 화학 제품이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뭔가 좀 더 좋은, 좀 더 실용적인 그런 대안의 제품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사실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거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다는 거야. 근데 이 대안이 어떤 대안이냐면 to ozone depleting chemicals랍니다. 그러니까 오존을 고갈시키는 화학 물질이래요. 그러니까 오존을 고갈시키는 화학 물질에 대한 대안들, 이 대안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부인을 했답니다. 그거 아니다. 야, 그 오존을 갉아먹는 그런 화학 물질이 이제 우리가 얘네가 제품을 낸 게 있나 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제품이 있어, 화학 물질이 있어. 근데 이 화학 물질을 우리 이제 회사 거를 쓰면은 이 이제 오존을 고갈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오존층 파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니네도, 그렇지? 그러니까 오존층을 파괴하는 뭔가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이 있대. 더 실용적인 대안이 있대.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서 예상하면서 예측하면서 뭘 예측하면서 not only but also 생략된 거야. economic disaster, 그러니까 경제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사망자 이런 거를 예측하면서요. 야, 너네 그거 대안책 쓰면은 경제 완전 파탄 날 거야. 그 대안 제품 쓰면은 야 많은 사람들 죽을 거야. 이렇게 예측하면서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음식과 백신이 망칠 거랍니다. without refrigeration, 냉장 없이는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냉장 없이는 냉장을 하지 않으면 식품과 백신이 상할 거라는 그런
경제적 재앙, 수많은 사망자 이런 거를 예측하면서 오존을 고갈시키는 화학물질 이런 거에 대한 실용적 대안이 있는데 그거를 거절했대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데 결론적으로는 틀렸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시예요, 예시. 자, 이어서 또 자동차 업계는요 처음엔 또 부인을 했대요. 대절 내용을요. 자동차가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부인했대. 처음에 야 자동차가 무슨 대기 오염을 시키냐 이 사실을 부인했대. 자, 근데 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that no technology exists to reduce pollution from vehicles. 여기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technology를 수식하는데요. no technology니까 어떠한 기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no가 앞으로 나오면 이 동사를 부정한다 생각하면 돼요. 어떠한 기술도 존재하지 않아. 근데 그 기술이 어떤 기술? To reduce pollution from vehicles니까 차량으로부터 오염을 감소시키는 기술 따위는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것도 틀렸죠? 지금 보면은 위에 거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죠. 자동차가 당연히 대기오염 시킨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요. 야 자동차에서 그럼 대기오염 시키는 거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 그 대기오염을 줄이는 그딴 기술이 어디 있어? 기술이 있죠. 지금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거긴 하지만 저기 현대자동차에서 넥소라고 이제 수소 자동차가 있거든요. 그럼 그 수소 자동차는요 수소를 넣습니다. 액화수소를.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이게 물로 나오는 거예요. 결합되면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이제 결합이 되면서 그래서 오히려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차를 탈수록 공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이제 친환경 차가 요즘에 또 대세니까 뭐 전기차니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수소차가 있어요 지금 실제로 상용화까지는 아니지만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틀렸네 그러면. 그리고 나중에 주장했대요. 대절 이하라고. Installing devices 어떤 장치를 설치하는 게 to reduce air pollution. 그러니까 그 대기 오염을 뭔가 낮춰주는 장치를 설치하는 게 만들 거라고요. 자동차를 극도로 비싸게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대기 오염을 낮춰주는 장치를 설치한다? 이게 이제 뭐 뭔가를 필터링 해주는 걸 말하는 거지 않을까요? 이제 뭐 배기구에서 이렇게 배기가스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배기가스를 뭔가 좀 이렇게 걸러주는 뭔가 필터 같은 거를 이제 설치한다는 거지. 근데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어떤 게 설치가 되면은 그럼 자동차 값이 점점점 오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엄청 비싸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뭐야? 싹 다 틀렸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뭔가 대안책이 있는데 그 대안책을 자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업계의 어떤 특징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시는 The pesticide industry. 자, 살충제 업계는 또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synthetic pesticide다. 이 synthetic이 어떤 합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성 살충제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래요. 식량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필수라고 했대. 살충제 뿌리는 게 식량 재배에 필수적이다. 야, 살충제 없이 어떻게 식량을 기르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가 없다. 대안책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수천의 유기농 농부들이 뭐야? 살충제 안 뿌리는 농부들이잖아. 얘네가 뭡니까? 그들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유기농 농부들은 살충제 안 뿌리고 뭐 어떻게 기르고 있는데?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봤습니다. 예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산업계는 더 안전한 대안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부정해왔죠. 세 개 예시를 보면은. 근데 결론적으로 뭐야? 틀렸다는 거. 됐어요? 그들이 내세운 주장 이런 게 다 뭐야? 다 지금 와서 보면 틀린 사실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산업계는 독성 물질보다 비슷한 비용으로 더 안전한 대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는 사실을 부인해왔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글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서도 빈칸 추론이나 요약문으로 낼 만하다라고 했는데 빈칸으로 내기에 좋은 이유는 뭐냐? 역시나 주제문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나요? 아까도 말했죠. 이렇게 주제문이 명확한 경우에 빈칸 추론으로 내기가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갑시다. 좀만 힘내라. 마지막 내용. 자, 이 마지막 질문이
정말 이 대미를 장식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네요. 바로 작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전년도 수능. 근데 지문은 어렵지 않아요. 다행히도 여러분이 조금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조독해 패턴 먼저 보면 도입, 설명, 결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이 구조독해 패턴보다는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이 글을 큰 틀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큰 틀 두 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여기 써놨는데 양자택일의 선택 오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쯤에 보시면은 일반적 선택 오류라고 이제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시점이 전환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more generally 하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앞 내용과 뒷 내용의 시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 전환 나오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그래 순서, 문장 삽입 이런 거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자면요. 처음에 도입부에서 양자택일 선택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시입니다. 예시. 이거는 그냥 본문 내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부에서는 일반적 선택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잘못된 선택의 오류는 다른 합리적 대안을 간과하게 또는 무시하게 이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죠. 아까 전에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질문, 그 전에 본 질문 전부 다 주제가 중간에 나와 있는 명확한 글들이었습니다. 예시가 이만큼 있었죠. 그런 질문들이 이제 빈칸으로 내기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보다도 더 빈칸으로 내기 좋은 지문이 바로 이런 지문이에요. 왜냐면 보통 빈칸 추론 문제를 내신에서 낼 때요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주제가 마지막에 있는 걸 좋아해요. 주제가 여기가 빈칸이 뚫려 있어. 그럼 여기에 빈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만큼을 다 읽어야 되거든. 그렇잖아. 학교에서 시험을 출제할 때는 어떤 걸 좋아할까? 시간을 최대한 오래 끌 수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결론부의 주제가 나오는 패턴에서 결론부의 그 빈칸을 뚫는 패턴을 가장 선호한다는 거죠. 학교 시험에서. 자, 일단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예시로 시작하는데요. 한번 잘 이해해 봅시다. 일단 양자택일의 선택 오류가 뭔지 미리 얘기하고 들어가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자, 다른 대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오류래요. 양자택일이란 건 둘 중 하나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딴 것들도 있거든. 근데 이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오류가 바로 양자택일 선택의 오류다. 내용 한번 봅시다. Suppose 가정해보자.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다고 대절 이하를. Paul suffers from a severe phobia. 자, 파울라가 극심한 공포를 겪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if reason 여기서 reason은 추론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추론한다면 대절 이하라고. 파울라가 뱀이나 거미 둘 중 하나를 무서워한다고 추론한다면 and then 그리고 나서 establish는 정하는 거예요. 규명짓다, 규명하다. 자, 규명한다면 그녀가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규명한다면 we will conclude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대요. 파울라가 거미를 무서워한다고. 이게 뭔 소리야? 봐봐. 자, 보시면 파울라가 공포증이 있대. 공포증. 근데 지금 이 글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무슨 공포증이 있는지는 모르죠? 몰라요. 그냥 공포증이 있다고 한번 이제 공포증이 있는데 근데 뭐 그냥 그것만 우리가 안다고 가정해보자. 정확하게 뭐 고소공포증인지 뭐 첨단공포증인지 뭐 뭔지 몰라. 어쨌든 공포증이 있어. 그리고 추론을 해보는 거야. 야, 걔 무슨 공포증이 있을까? 추론을 해보는 거야. 걔한테 직접적으로 답을 드는 게 아니죠. 파울러한테. 추론을 해봤는데 야, 걔 뱀이나 거미 같은 거 무서워하지 않을까? 이거 대부분 사람들 무서워하잖아. 그래?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얘가 뱀은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럼 거미 무서워하겠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 얘가 뱀이랑 거미를 둘 다 안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생뚱맞게 고소공포증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근데 지들끼리 멋대로 뱀이나 거미 둘 중에 하나 무서워하지 않을까? 근데 얘 안 무서워해. 그래? 그럼 얘는 무서워하겠네. 이렇게 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양자택일 선택의 오류라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어. 뭐 고소공포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색깔을 무서워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대안책이 있어. 하지만 이거를 다 간과해버리는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을 강요하게 하는 이게 바로 뭐야? 양자택일 선택의 오류라는 거죠.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가보자면 however, 그러나 our conclusion is reasonable. 우리의 결론이 뭔데요? 이겁니다. 얘가 범이 무서워할 거다 라고 내린 결론 말하는 거야. 이 결론이 reasonable하네. 타당하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아니 이 결론이 왜 타당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타당한 게 아니잖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뒷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어휘로 내기 되게 좋아요. 어휘 이런 거 reasonable 같은 거 이런 거 어휘 추론으로 내기 되게 좋습니다. 글의 흐름에 관련된 거. 왜냐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얘 뱀 안 무서워해. 그럼 거미 무서워하겠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게 이게 어딜 봐서 타당해요. 이건 타당한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뒷내용을 안 보면은 reasonable이라는 단어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뒷내용을 봐봐. 뭐라 나오는가? Only if Paul's theory really does concern either snakes or spiders. 그러니까 오로지 뭐뭐 할 때만입니다. 오로지 파울러의 공포증이 진짜 정말로 관련이 있을 때만 뭐랑? 뱀이나 거미 둘 중 하나와 관련이 있을 때만 이 결론이 타당하다. 됐어? 즉, 야 전에 물어보니까 파울러가 뱀이나 거미 둘 중에 하나 무서워한대. 그래? 근데 걔 뱀 안 무서워하던데? 그럼 거미네. 이건 타당하다는 거지. 됐어? 근데 야 파울러 걔 보니까 공포증이 있어. 그래? 근데 보통 사람들이 뱀이나 거미 무서워하니까 걔도 무서워하지 않을까? 근데 걔 뱀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그럼 거미 무서워하겠네. 이건 타당하지 않다는 거지. 이해되죠? 뭔 말인지. 오케이? 응. 자 다음 내용 가볼게요. 이게 바로 양자택일 선택의 오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if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다면 only that 오로지 대절 이하라는 것만을 알고 있다면 파울러가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쵸? 그런 것만 알고 있다면 then 그러면 the fact that she is not afraid of snakes 그녀가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까 뱀을 안 무서워한다 했죠? 그럼 뱀을 안 무서워한다는 거는 전적으로 양립합니다. 자, 양립한다는 말은 양쪽에서 성립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 그녀가 높이나 물, 개, 숫자 13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즉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뱀은 안 무서워하지만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무서워할 수도 있다. 뱀을 안 무서워하니까 거미를 무서워한다? 이게 아니라고. 다른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잖아. 다른 대안책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애들 중에서 뭔가를 무서워할 수 있다가 성립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어법적인 거 잠깐 보자면 여러분 her, being 이 두 개만 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her, being. 자, 여기서 being 아래에다가 쌤이 뭐라고 써놨는데요. 쌤이 뭐라고 써놨냐면 전치사 with의 목적어 역할하는 동명사라고 써놨습니다. 오케이? 자,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이 her가 그 전치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being이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being, 동명사가. 그럼 앞에 나와 있는 her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의미상 주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의미 주어라고 써놓은 거야. 의미상 주어. 그 다음에 동사라고 써놓은 겁니다. 즉, 우리가 해석할 때 원래 이게 수거로서 많이 나오는데 be consistent with가 한 세트거든. be consistent with. 이게 뭐뭐와 양립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와 양립하다. 그럼 해석을 할 때 그녀가 이런 거를 무서워한다는 것과 양립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어? 어렵지 않죠? 어법적인 부분만 좀 주의하세요. 여기 동명사 쓴다는 거. 요거만 좀 주의하십시오. 자, 그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시점, 전환 일어난다고 했죠? 문장, 삽입, 글의 순서 이런 거 주의하십시오. More generally, 더 일반적으로는 when we are presented 자, 우리가 제시받을 때 with a list of alternative explanations 자, 대안적 설명들 그러니까 일련의 대안적 설명들을 제공받을 때입니다. 뭐에 대한 설명이냐? For some phenomenon 몇몇 어떤 현상에 대해서 됐어요? 이럴 때
and 그리고 나서 urgent persuaded. 여기서의 persuaded는 얘들아 sure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확신하다. 원래 persuade는 설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be sure 뭐뭐인 것을 확신하다. 왜냐면 설득된 거니까 확신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신할 때가 되는 겁니다. 확신할 때 여기에 어디 있냐? 여기 are present도 나와 있죠? 아래 are persuaded 나와 있죠? 여기 동사 2번, 동사 1번 써놓은 거 보이니? 두 개가 병렬 구조예요. 병렬 구조. 됐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그러고 나서 확신한다면 대절 이하를요. All but one of those explanations. 여기 잠깐 볼게요. all이 주어야. all이 주어. but 나왔는데 여기서 but이 뭐냐면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제외하고. 됐어요? except랑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가 아니에요. 뭐뭐를 제외하고. 자, 그러면 one of those explanations. 그러한 설명들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 됐어요? 모든 것들이 are unsatisfactory. 만족스럽지 않을 때 we should pause to reflect. pause는 stop이랑 똑같거든. stop. 그러면 stop to 동사원형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라고 해석하잖아. 똑같아요. 우리가 심사숙고하기 위해 멈춰야 된다. reflect, 심사숙고하다, 깊게 생각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뭔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양자택일 선택 오류가 아니라 더 일반적으로는 이라고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더 일반적인 선택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봐요.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대안적 설명, 일련의 대안적 설명을 이제 제시를 받았답니다. 자, 어떤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한다고 쳐. 어떤 설명들을 쭉 나열을 했어. 리스트라고 나왔으니까 설명 1번, 설명 2번, 설명 3번,